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특정 도시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벌써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해에만 52억 원이 넘는 큰 돈이 모였는데 아직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시군도 많습니다. 기부금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강원 지역에서는 시행 첫 해에만 52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속초시가 4억 4,02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았고 평창군과 강릉시도 4억 원 넘게 모였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양양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1억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을 어떻게 쓸지 정한 곳은 드뭅니다. 강원도 분청과 18개 시군 총 19곳 중 강릉과 영월 등 5곳뿐입니다. 3억 9천 정도 좀 모금을 했는데요. 뭐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 좀 약간 그런 금액이라서 약간 예치를 계속하고 어느 정도 좀 금액이 쌓이면 그때 좀 기금 사업을 운영하려고 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어요. 깜깜이 기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2년 차로 접어들면서 대부분 시군에서 전년 대비 모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처를 정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부자가 지갑을 열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과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 있는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도 도입됐지만 도내에서는 지정기부 사업을 제시한 시군이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1명뿐이라 체계적인 모금과 운용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른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금액 사용 사업 공모제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온몸에 얼룩무늬가 나 있는 칡소는 우리 고유 품종인데요. 전국에서 칡소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고성군이 이를 지역 대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벌써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한 데 이어 상표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고성군 주광면의 한 한우 사육농가. 사육장에는 일반 한우가 아닌 짙은색 소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호랑이를 연상케 하듯 얼굴과 몸통에 얼룩무늬가 선명한 우리 고유 품종 칡소입니다. 칡소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질 만큼 역사가 오래됐는데 일제강점기 명맥이 거의 끊겼다가 1990년대 다시 복원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칡소는 약 2,500마리 정도로 이 중 고성군이 480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고성군이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의 전망으로 봤을 때는 칡소가 발전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칡소를 키우게 된 것도 그 맛 때문에 키우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고소하고 담백하고 올레인산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느끼함이 없어요. 고성 지역에서 칡소 키우기가 본격화된 건 10년 전쯤.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느덧 기반을 갖춰가며 사육농가도 이제 34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칡소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 정육점과 음식점도 어느새 입소문을 타며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칡소를 지금의 2배인 1,000마리 이상으로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등급이 좀 잘 나오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가는 이제 법인 전체가 모여서 그 사료를 한 가지로 매겨서 어느 농가에서 출하를 하던 칡소의 맛은 한 가지다. 이거를 지금 이제 행정과 같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강원 고성 칡소가
지난 14일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으로 최종 등록됐습니다. 고성 칙소가 역사성과 향토성, 품질 특성 등을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겁니다. 칙소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건 고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앞으로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고성군은 칙소를 지역 대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칙소 품질 향상과 특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반 한우에 비해 사육기간이 길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데다 별도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은 판로가 문제가 아니고 사육 규모를 확대시키는 게 큰 문제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금이야 뭐 생산 안정 쪽에 대해서 기반 그쪽으로만 지원해 줬지만 앞으로 이제 2, 3년 후에 되게 되면은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쇼핑 또 브랜드화 희소성과 상품 가치에다 정부기관 인증까지 받으며 명품 브랜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성 칙소. 고성군은 칙소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타이거 카우 등 2가지 상표를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제9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수의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이 장기 미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20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사건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영월지청은 지난 25일 2004년 발생한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59세 A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 2004년 영월군 영월읍 농민의 사무실에서 당시 41세였던 영농조합 간사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2020년 강원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재수사를 시작했고 검찰이 증거 보완을 위해 3년여간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10곳 중 약 4곳이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공의 파업으로 지역 의료원 일부 의사들이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주민 불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서산의료원은 대학병원과의 교류를 통해 인력을 충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많은 지방의료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방의료원 의사 250여 명이 상급병원으로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몇몇 의료원은 일부 진료를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은 의료 공백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교류를 통한 의사 파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 4분, 또 대전에 있는 충남대에서 3분, 그리고 천안에 순천에서 1분, 그리고 담대에서 2분. 그래서 총 10분의 그 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파견 나와서 같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의 교류로 의료 공백을 메운 서산의료원. 지난 5월 기준 병상 가동률은 76.8%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번째로 높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파견을 나온 의사 모두 교수급인 만큼 이들과의 협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의료원에 지원하는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의사와 간호사 모두 정원을 채웠고 지난 2021년에는 충남 지역 의료원 최초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의료 공백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정원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 10일부터 충남 지역 의료원 최초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10인 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이후에 3명이 더 충원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충대라든지 다른 대학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그 대학 교수급 과장님들이 계획에 더 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 의료원의 대학병원 의사가 오기까지는 지역사회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은 서울대병원과의 교류를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규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업인 공공임상 교수제 정규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지역기업은 사회공헌 기금을 출연해 심리혈관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저희 지역에 하루, 이틀, 3일씩 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출장 수당도 이렇게 받으시게 해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안전판이 확보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료 전문 인력 부재에 따른 지방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서산의료원의 인력 충원 사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횡성군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국민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허심탄회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SNS를 통해 접수한 질문과 현장에서 접수한 질문을 무작위로 선정해 김명기 군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는데요. 토크 콘서트에서 김명기 횡성 군수는 지난 2년의 성과를 뒤로하고 앞으로의 2년을 위해 성공적인 지역 경제 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26일 행정처분을 하고 사업체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의 조치 요구 등에 따라 해당 사업체에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해체 명령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 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행정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속초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데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에서도 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속초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가처분과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50대 학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5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새벽에 자고 있던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해 신체적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춘천경찰서에서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서 발생한 LPG 가스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주민 피해에 대한 물적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평창 가스 폭발 사고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26일 심재국 평창군수를 방문해 충전소 업체로부터 주민 피해에 대한 물적 보상이 완료됐다며 사고 이후 지역사회가 보여준 관심과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당시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 1명의 치료가 계속되는 만큼 인적 피해 보상 협의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서 난 LPG 가스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